자, 우선 교재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광역도시 계획의 의, 성격 이런 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해고 쭉 넘어간 거예요. 자, 의 나와 있고 법적 성격은 둘째 줄에 비구속적 써져 있나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합해서 행정쟁송 이런 거죠. 아까 행정계획 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에 1번 지정권자가 나와요. 이것도 우리 이제 1월 달에 체크했는데 이번 달에 오시면 체크 안 돼 있을 거야. 자, 부르는 것만 체크하세요. 너무 쓸데없는 지문이 많으니까. 자,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찾았나요? 셋째 줄로 내려오세요. 셋째 줄 끝부분에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어디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전부 일부를 그 다음 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책 읽을 때 무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 써져 있죠? 그럼 무시하고 읽으시면 돼. 원래 책에 그런 말이 빠져 있어야 되는 거야. 책으로 나올 때는. 법조문에는 법만 나오니까 대통령 참고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책은 법조문에다 시행령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빠져 있어야 돼. 앞으로 책 읽다가 내가 안 읽어준 부분도 읽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무시하고 읽으시면 돼. 그런 건 읽는 부분 아니야. 원래 기본서에는 그런 말이 다 빠져 있어야 돼. 여러분 책을 해서 내가 그 5줄인데도 딱 읽으니까 몇 줄이야? 2줄밖에 안 돼. 필요한 내용이 2줄밖에 안 되는데 줄은 5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필요 없는 지문이야. 그 다음 그 박스 안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 2번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 하고 지정단위 끝문장 셋째 줄 국은 읍면을 관할구역 단위로한다. 그러니까 일부 그 말은 뭐를 말해? 국은 읍면을 말한다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요청 나와 있고 참고로 읽으시고 지정 절차 나왔고 그 다음에 지정 통보 있고 그 다음에 수리권자 확인하세요. 아까 했던 거니까 수리권자 박스로 들어가세요. 자, 박스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해? 도지사 지정이지.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계획은 누가 수립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항상 지정으로 물을지 수립으로 물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어. 그럼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해.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죠. 그 다음에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어. 시장군수가 신청 없으니까 누가? 도지사가 수립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 그 나중에 빼놓고 그 줄 끝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시도지사 신청 없으니까 누가?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맨 앞에 국가계획 체크 한번 하고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는 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항상 누가? 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공동수립이라고 써진 부분 1번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했다.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어떻게 한다? 공동수립하죠. 그 다음에 2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해 왔어. 그러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겠죠. 근데 끝부분 그때 시장군수가 뭐를 거쳐서 협의자가 들어갔잖아. 협의 거쳐 요청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어떻게 한다? 단독 수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기억나나요? 요것만큼 반드시 깨우치셔야 돼. 조정 문제는 5월 달에 해드린다고 그랬고. 자, 다음 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수립 기준이 나와.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번 적어드린 게 있어.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는 하여튼 무슨 계획자가 써졌고 그 뒤에 세 가지가 나와. 수립 기준으로 묻던 입안 기준이라고 묻던 작성 기준이라고 물으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해. 이런 거 빨리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무조건 어떤 행정계획 이름이 나와.
그리고 수립에 대한 기준, 입안에 대한 기준, 작성 기준 하면 전부 누가? 국장이 정해. 요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려서는 안 돼. 자, 요걸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개발 계획, 작성 기준 이렇게 나왔어. 아직 배운 적 없지만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겠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나왔어. 누가? 국장이 정하지? 아시겠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라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수립과 승인 절차 나와. 자, 이제 절차 배울 거예요. 자, 비구속으로 해. 그럼 비구속에는 두 개가 지금 뭐뭐 배우냐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을 한꺼번에 배워. 그래서 비구속 광역이나 기본 계획은 항상 수립하면 그 다음에 무슨 절차? 승인 절차 이렇게 나와. 수립, 승인 절차.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첫째 수립, 수립되면 두 번째 승인, 하나 이제 더 들어가. 수립하면 공고, 열람. 요게 비구속을 만드는 기본 틀이에요. 수립, 승인, 공고, 열람. 그럼 이제 수립자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수립자가 원칙은 아랫사람부터 해볼게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기억나나요? 요거 이제 빼고 할게요. 그냥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국가계획은 누가? 국장이 수립한다. 요게 수립자야. 그럼 수립했으면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신청. 그러면 신청했을 때 승인권자 해봐. 시장 군수니까 승인권자 누구? 도지사. 시도지사면 국토부 장관. 요렇게 공부하라는 얘기. 애우지 말고 하나하나 쓰면서 시장 군수 그러면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그럼 국토부 장관일 때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할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요렇게 해서 수립과 승인 문제 해결하면 돼. 그러면 다시 승인권자는 승인하면 그걸 돌려보내. 그걸 송부라고 그래. 송부. 다시 돌려보낸다. 그때 송부는 원칙적 수립자다 이렇게 말해. 원칙적 수립자야. 그러면 시장 군수면 여기도 누구야? 시장 군수.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도 시도지. 요게 일치가 돼. 그러니까 법률의 개념은 만들면 위로 갔다가 다시 만든 사람한테 그대로 가는 원리야.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과정만 하면 어디든지 여러분들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3년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와. 아까 승인 신청 몇 년? 3년 안에. 그때 이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의지 말 것. 숫자 앞에 쪽을 주의하되. 자, 시험에서 만약에 수립하고 3년 안에 승인 신청. 맞아 틀려? 수립하고 3년 아니야. 항상 숫자 나오면 광역계획권 지정일이야. 지정일 3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숫자 나오면 숫자에 오지 말고 어디를 봐? 앞에. 무슨 날 기준, 요걸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요 설명 안 하고 시험장 가서 수립하고 3년 그래봐. 그럼 다 넘어가. 수립하고 3년이라 뭐 하는 날로? 광역계획권 지정일이야. 지정일. 그러니까 시험에서 숫자 나왔다 무시하라고 그래서 숫자는 무시하라는 거. 이 숫자를 틀리게 주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어. 대부분 맞춰줘. 숫자 문제는. 또 시험에 쓰는 숫자는 9월달 가서 외우시면 돼. 9월달. 지금은 외울 건 없고 무조건 숫자는 연습해. 어디? 앞에 아니면 뒤에. 이런 기준점을 찾는 게 공부 요령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습관이 돼서 나중에 안 틀리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시험장 가면 맨날 뭐만 보여? 숫자만. 숫자가 틀렸다 맞았다 이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앞에가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해서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용어 3개 됐지.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수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기초조사가 있고 의견 청취라는 게 있어. 자, 그때 의견 청취는 반드시 2개야. 주민과 지방의회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내도 항상 묻는 건 여기를 많이 물어봐. 의견 청취가. 저 주택법에 가면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 또 나와. 그럼 그때도 뭐 나와? 기초로 의견이 똑같이 나와.
그때 누구하고 누구의 의견 또 이렇게 물어봐. 그럼 항상 누구? 주민과 지방의. 그러니까 오늘 한번 배우면 마지막 단계까지 똑같아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 한 번씩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묶어서 무슨 절차 그래? 수립 절차 그래. 그러니까 수립을 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라 이렇게 놨어. 그러면 승인 신청하면 승인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협의와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우리 이 두 개 묶어서 무슨 절차? 승인 절차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수립할 때 기초조사란 이렇게 나오면 어떤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는 걸 말해. 조사, 측량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초조사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라. 그럼 아까 배운 대로 뭐 해야 돼? 요 말이 나와야 돼. 공청회. 비구속은 주민 의견 넣는 절차가 뭐로 나와? 공청회 나와. 아까 구속적 계획은 공고열람 이렇게 나와요. 이 차이야. 항상 물을 때 요거 물어봐. 그래서 공청회가 나오면 플러스 누구까지? 전문가. 공청회 나오면 누구까지?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는 문장 그대로 찾아볼게요. 지방이라는 말.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어디 의회야?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그러면 시도의회. 그걸 합해서 그냥 지방의회 그래.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방이라는 말은 시장 군수냐 시도지사냐 그 사람 찾아서 이름 쓰면 똑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의견 정취가 돼서 여기까지 거쳐서 수립했다. 그러면 3년 안에 신청해서 승인 받는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승인하려면 협의 심의하라. 배운 거 먼저 할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죠. 그때 도지사가 그러면 앞에 뭐부터? 지방.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중앙 이렇게 붙겠죠. 항상 심의는 똑같아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쪽도 오늘 한 번에 또 배우셔야 돼.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요거 하나가 나오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게 붙었다 그러면 누구하고 국장이 할 때는 요 중앙자가 붙는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자가 안 붙는다. 그러면 되는 거네. 됐나요? 항상 국토부 장관일 때는 뭐가 들어가? 중앙 요 말이 들어가잖아. 요것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누구하고? 관계 중앙행정하고 도지사가 할 때는 관계 행정하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 더 해봐요. 아까 중앙자 앞에 관계자가 들어가면 무슨 뜻? 그렇지.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 이렇게 말했지. 그럼 예를 들어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데 여기가 농지에 관계가 있어. 농지에. 그럼 농지에 관계된 장관 누구? 농림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바다 그럼 바다에 관계된 장관 누구? 해수부 장관 이렇게. 산림 그러면 산림청장으로 나오겠지. 군사 그러면 국방부 장관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은 거기 지문만 넣으면 돼. 교육 그러면 교육부 장관. 바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이런 식으로. 그게 관계란 뜻이야. 자, 문제가 요 위에 거야. 요거는 금방 이해되는데 위에 거. 요거는 모든 행정청이야. 관계행정 그러면 누구? 모든 행정청을 쓸 때는 이렇게 말해. 그럼 한번 해봐. 도지사부터. 도지사가 지금 승인하려고 그래. 그러면 창원시에 관계돼 있어. 그럼 창원시 관계가 된 행정기관 누구야? 창원시장. 함안군 관계되면 함안군수. 근데 농지에 관계된 행정청 그럼 누구야? 농림부 장관 되겠지. 장관도 되겠네. 바다에 관계된 행정청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포괄적 의미지. 포괄적 의미. 그럼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써라 그럼 뭘 쓰면 돼? 관계 행정으로 써놓으면 되는 거야. 관계 행정. 관계 중앙 쓰면 장관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걸 쓰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 이제 보면 국토계획법은 두 개를 구분해서 써. 근데 하위법에 가잖아. 두 개 구분 안 해. 전부 뭐라고 돼 있어? 관계행정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모든 사람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국토개혁이니까 구분을 해줘. 국토개혁은 이제 처음 기초니까 자 중앙이냐 관계행정 이런 말을 구분하는데 하위법은 이미 다 배우고 넘어온 걸 아니까 그냥 관계행정 이렇게 나와. 자 구분 다시 한번. 자 여기가 지자체면 뭐라고 나와? 관계행정. 장관일 때는 관계중앙행정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써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관계행정.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 이름 써놓고 관계행정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두 가지 다 포함됐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아시겠지? 이런 거야. 그러면 계획 만드는 거 요거면 다 끝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송부만 한번 해봐. 돌려보낼 때 송부는 누구한테 하냐면 수립한 사람한테도 송부를 해야 돼. 수립자한테도. 그 다음에 협의를 한 사람한테도 보내줘야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서부터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럼 수립자 이름 누구?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협의는 관계행정 이렇게 나와야지. 다시 바꿔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송부한다. 그럼 수립자는 시도지사. 여기는 관계중앙행정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 지문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 지금은 표로 보니까 되는데 시험장 가서 지문 찾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시장군수나 관계행정한테 송부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 국토부 장관 해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시도지사나 관계중앙행정한테 송부하고. 아시겠지? 요렇게만 찾으면 여러분 책 읽어도 금방 이해가 돼. 근데 이 설명 뭐 없이 책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송부라는 의미가 어디로 가는지 구분을 못해. 여기 설명 이해해야 돼. 아시겠지? 송부라는 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수립자가 뭐 한다?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걸 또 시험에 낸 거지. 국장이 공고 열람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 항상 앞에가 뭐라 그랬어? 원칙 그랬어. 그럼 공법에 국토부 장관 원칙이 있어? 없어? 없어. 다 예외야.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항상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야. 근데 간혹가다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공고열람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고 찾아라는 이야기야. 그런 거를 틀리지 말라고 앞에다 뭐라고 그랬어? 원칙적 수립자 이렇게 해놨어. 자 이제 이번 달에는 날짜를 추가해.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러면 전부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협의 그러면 이것도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그러니까 협의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류 보내주는 거야. 서류. 그럼 서류가 다시 며칠 안에 30일 안에 돌아온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의견 받는 거야. 협의든 요거 의견 제시든 전부 협의란 의견 제시 의견 받는 거야. 그래서 며칠 안에 30일이야. 여기서 열람은 30일 이상 이렇게 나와. 그럼 결국은 날짜는 3개밖에 안 나오네. 절차에서는. 자, 의견 제시하라. 그때 자 지방의 며칠? 30일. 여기는 왜 날짜가 없어?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거니까. 공청회 하면 그날 가서 손 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날짜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30일. 협의 30일. 자, 마지막 열람 30일 이상. 날짜 3개 구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하나 다시 공부하실 거. 지금 이제 앞으로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공고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 이것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게 뭐야? 고시지. 공고나 고시는 같은 의미로 쓰여. 근데 이때 의미는 알리는 걸 말해. 알리는 행위. 자, 누구한테? 공법이니까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알릴 때 쓰는 용어가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런 말을 써. 근데 알리는 행위를 할 때 그 매체가 있어. 뭘 통해서 뭐 방송으로 알려줄 건지 신문으로 알려줄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관보나 공보라고 표현을 해. 관보 공보. 이 관보는 장관들. 직접 국가하고 관련된 장관들은 뭐를 통해서? 관보를 통해서 알린다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공보는 지자체장들. 지자체장들은 관보를 쓰는 게 아니라 공보라고 그래. 근데 이 공보가 창원시에서는 창원시보 그래. 시보. 시보. 군에 가면 군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벼룩신문 같은 크기가 있어. 그런 신문 같은 곳에다가 창원시장이 무슨 일정을 소화했다. 창원시에서 뭐에 대해서 알린다. 그럴 때 쓰는 게 공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름 나올 때 시험에가 국토부 장관 쓰면 뭐 나와? 관보에 이렇게 나와.
지자체이 나오면 공보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읽어도 앞으로는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관보 공보를 통해서 알린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똑같은데 왜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되느냐? 공고하고 고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공고는 일시적인 사항. 어떤 일시적인 사항을 알려줄 때는 뭐 한다? 공고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계속적인 사항,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려준다. 그럴 때는 뭐래? 고시한다.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똑같이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사항이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차이야. 일시적일 때는 뭐? 공고, 계속적일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말해. 또 하나가 구속력. 구속력이 없는 사항들. 그것도 공고로 표시해. 반대로 구속력이 있는 사항일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도 지금 구속계획이야 비구속이야? 비구속이잖아. 구속력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했어? 공고. 만약에 좀 이따 관리계획 표현 뭐라고 나와? 고시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도 이렇게 쓰고자 하는 차이점이 있어.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시험장에서 지정 공고, 지정 고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건 안 물어봐.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공고하고 고시의 차이점이 뭐다? 일시적, 계속. 구속력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어다. 이렇게는 알고 고시라고요. 그 다음에 열람, 또 공람 뜻이 같아. 요거는 보여주는 행위를 말해. 보여주는 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계획이야. 계획 만들어 놓고 보여줄 때 열람, 공람 이렇게 말해. 그럼 누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또?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만든 계획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줘야 돼. 그때 보여주는데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에다. 게시판에다 게시해서 보여줄 때는 열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창원시장이 계획 하나 만들었어. 근데 이게 비구속이야. 비구속. 그리고 자 비구속인데 열람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창원시청 옆에 뭐가 있어? 담벼락에 게시판 만들어놨지? 거기다 게시해놨어. 그때는 뭐라고 그래? 열람이다 이렇게 말해. 공람이다 그 말은 공적인 서류.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럴 때는 공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원시 기본계획을 서류로 보고 싶어. 서류로 직접 가서. 그럼 뭐로? 공람 신청을 해야 돼. 공람. 그래서 이제 이 공적 서류는 여러분이 뭐 발급을 받는다든가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럼 뭐가 들어가? 수수료가 들어가겠지? 이런 거는 공람이라고 그래. 게시판에 보는 거 돈 내 안 내? 안 내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열람. 공람할 때 그거 발급해 주세요. 그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한 장당 얼마씩 하고 돈 받는 거야. 이런 거를 공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법 공부하려면 이런 용어를 좀 빨리 깨우치시는 게 좋아. 용어 자체. 뭐 절차 이런 거 하면 지정하면 뭐뭐 나온다. 이런 거를 좀 빨리 깨우치면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져. 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 편하시다는 이야기가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서 기본하고 관리계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똑같아. 두 개가.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책에 체크만 한번 할게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5페이지. 수립과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나와? 기초조사 나오죠. 그럼 기초조사는 셋째 줄 끝부분부터 셋째 줄 끝부분 필요한 사항 써져 있나요? 필요한 사항을 그 다음 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까지만 읽으시면 끝났어. 자, 다음 장 넘겨서 2, 3, 4, 5를 묶어. 동그라미 2, 3, 4, 5. 이건 5월 달에 가서 보시면 돼. 지금 보실 필요 없어. 그 다음 2번 공청회 개최 나오나요? 자, 공청회 개최 동그라미 1번. 첫 줄 끝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돼 있나요?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항상 주민하고 전문가까지 의견이야. 근데 그거 내가 읽을 때 수립하거나 변경 이렇게 읽었죠. 근데 요즘 시험은 수립으로 안 나오고 광역도시의 변경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변경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한 사람도 못 찾아. 항상 모든 가의 단어의 뒤에 뭐가 있어? 변경. 아까 지정하면 뒤에 뭐야? 변경. 수립하면 변경이 있어. 똑같아. 그 다음
자, 동그라미 번 공고. 그럼 공청회를 어떻게 하느냐? 셋째 줄에 봐.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라 이렇게 나왔어. 숫자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신문에 공고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때 이제 3, 4, 5번 이런 거는 뭐 출제된 경우는 없는데 참고로 봐요. 3번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죠. 그럼 아까처럼 이런 이야기야. 이제 창원, 자 김해, 양산,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요게 묶여졌어. 그러면 요게 광역계획권이면 공청회 어떻게 해야 돼? 요 권역별로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 창원시 오면 양산 사람 오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때는 쪼개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지역별로 쪼개서 요걸 말하는 거야. 두 번째가 그 개념이고. 자 동그라미 4번 번호. 공청회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이 사람은 이제 수립자지. 수립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뭐한다? 주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를 지정하면 그 사람이 자 우리 공청회 합시다 하고 주재한다 그 내용이야. 거기까지만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번호.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고쳐라고 그랬죠.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아까 이거죠. 주민하면 그 다음에 뭐 나와? 지방의회지 지자체장 아니요. 지방의회야. 지방의회 의견 청취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 의무. 자 둘째 줄 시도지사가 하면 어디 의회? 시도. 시장군 쓰면 시군의회. 그래서 시도나 시군의회 의견 듣고 그 관계시장군수 의견 들으라. 그거는 나중에 하라고 그랬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도 돼. 그 다음 오른쪽에 하면 동그라미 3번 위에 의견 제시 오늘 배웠지.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 다음에 광역도시 승인 1번 국장이 승인한다. 뭐 국장이 승인한다 그 말은 누가 수립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오잖아. 시도지사는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번호 협의심의 보세요. 협의심의. 국토부 장관은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에 수립 변경하려면 자 그 줄 끝에 관계 누구하고 중앙행정기관자만 써졌고 장자가 빠졌네.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다시 협의도 의견 제시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자 송부 공고일람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국토부 장관 했어. 그럼 국토부 장관이 수립 변경 승인하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 둘째 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그럼 송부받은 자 중에 시도지사가 그 줄 끝에 자 시도지사는 어디에다가 공보에 나왔잖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은 관보라고 쓰지 않고 어디에다 공보에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일반이 30일 이상 뭐 할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나왔고 도지사 승인 아까 했던 거니까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 수립까지 배웠고 이제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로 넘기면 기본계획이 나와. 자 여기는 이제 어디를 말해? 하나하나지. 하나하나의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기본계획 이렇게 말해. 아까 법적 성격 비구속 하위 이런 말은 안 해도 알겠죠. 이제 비구속 하위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여러분 책에 의 법적 성격 그거 바로 확인하시면 돼. 대신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립권자야. 수립권자. 먼저 원칙부터 해놓을게. 수립권자는 특광 시장 군수야. 다시 말하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수립자가 될 수가 없어. 요게 차이점이야. 나머지 계획은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다 돼. 근데 이 기본 계획은 누가 안 돼? 도지사, 국토부 장관. 요게 안 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고 도지사 국장 안 된다 이거. 그럼 여기에 이제 승인권자를 같이 해봐요. 시장 군수니까 승인권자. 그렇지. 도지사 나오겠지. 여기서 미리 알려드렸어. 그러면 특광일 때는 승인 절차가 없고 바로 확정한다. 요거 주의해야 돼. 승인 없이 본인이 확정한다. 원래 특광하면 당연히 상급 기관 누구야? 국장이지. 근데 특광으로만 나올 때는 승인 안 받아. 근데 시험에서 시도지사로 나오면 반드시 누구한테? 국장의 승인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누구만 특별광역시장으로만 나올 때는 국장의 승인이 없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앞으로 어디를 가든 특광으로만 문제가 나올 때는 누구의 승인 없다? 국장의 승인 없어. 그냥 스스로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옛날에는 국장이 승인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90년도 말에 이게 바뀌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쓰는 거야. 누구일 때만? 특광일 때만. 이래서 독립권을 준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국장한테 승인 받을 일도 특광이 직접 만든 거는 뭐 없이도 승인 없이 바로 확정한다. 요것만 주의해. 그러면 시험에 묻는 건 항상 누구야? 시장구수 도지사 이 관계만 묻는 거야. 시장구수 도지사 이 관계. 그래서 수립권자 원칙 들어가죠. 원칙. 특광시장군수는 일단 어디고요? 관할구역이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돼. 그러면 창원시장 그럼 어디에 대해서? 창원시 함안군수 그러면 함안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런데 예외가 첫째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어. 원칙은 어디에 대해 수립하라? 관할구역. 근데 관할인데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두 가지 사유가 나와. 첫째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수도권이. 또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인구는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이다. 이렇게. 근데 또 숫자 이거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보다는 앞에 조건이 뭐야?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 경계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다음 문제라네. 이건 세 번째 조건이야. 세 번째.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이야. 이미 거기에 뭐가? 광역이 수립이 됐어.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자기보다 위에 만들어진 계획이 그 기본계획 내용을 뭐하고 있어?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굳이 수립할 필요는 없다 이래 말해. 그때 여기가 전부야. 여기다 전부 일부 써놓으면 또 다 넘어가. 아까 전부 일부는 언제만 쓴다고 그랬어? 인접자가 들어가면 전부 일부라고 그랬지. 인접자가 없을 때는 전부 일부 아니야. 요거는 전부만 써야 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 시험장 가서 이거 딱 해놓는데 전부 일부 써놔봐. 못 찾아. 못 찾아. 당연히 못 찾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야 돼. 인접자가 들어가면 뭐 나와? 전부 일부 나와. 그 다음에 전부는 유일하게 여기 한 번밖에 안 써. 전부자가 들어가는 거 여기 한 번밖에 안 써. 그러니까 미리 배워놓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무슨 군 인구 5만 명 이렇게 나왔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왜? 여기가 수도권이잖아. 경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놈만 보면 틀리게 된다 그 말이지. 무조건 숫자 나면 앞에부터 확인하는 연습. 어디? 수도권이잖아. 그럼 이미 수도권이니까 조건이 맞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 상관없이 무조건 뭐한다? 수립한다지. 그럼 혹시 이제 경상남도로 해봐. 경상남도 무슨 군이 인구가 5만 명이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아직 이것도 틀렸어. 왜? 광역시 경계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까지 맞춰야 돼. 첫째 뭐가 아니고 수도권 아니고 다시 뭐 광역시. 그럼 만약에 여기가 경남인데 부산광역시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경기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숫자는 세 번째야. 첫 번째 뭐 어디가 아니고 수도권 아니고 두 번째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러고 인구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남도에다 무슨 고성군 이러면 광역시하고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지. 근데 전국적 시험에다 고성군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항상 수도권으로 문제를 낸 거지. 수도권으로. 수도권은 누구나 알잖아. 나 거기 안 사니까 몰라 그러면 안 돼. 수도권은 안 살아도 알아야 돼. 수도권이 어디가 수도권이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그걸 뭐라고 그래? 수도권이 그래. 근데 전국적 시험에다 경상남도 고성군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면 항상 어디에다 수도권 이거 내는 거야. 그다음에 만약 시험 문제 틀리게 냈대 딱 여기 내놔. 전부 일부. 아니면 일부로 내놓던가. 그런 것만 주의해서 푸시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광시장 군수가 자 또 나와 이제 인접한 특광시군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자, 뭐가 들어갔어? 인접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 나와? 전부도 나오고 일부 나온다 그 말이야. 인접자가 들어갈 때만. 그럼 원래 창원시장은 어디에만 수립해야 돼? 창원시. 그런데 창원시장이 옆에 있는 함안군에도 수립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함안군수가 여기 창원시에 대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칙은 무슨 구역? 관할. 예외는 옆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접에서 수립할 때에는 항상 사전에 뭐만 협의만 하면 돼. 사전 협의만 하면 그냥 수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와. 자, 요걸 먼저 배워야 저 절차 알 수가 있어. 자, 여기가 이해돼서면 절차 바로 들어가요. 절차가 이제 광역일 때하고 기본일 때는 요게 달라지는 거지. 여기 수립자가 누구로 바뀌어? 특광시장 군수로 바뀌어. 그 다음에 승인권자회가 국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나와. 대신에 승인협회가 확정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확정은 누가? 특광.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기본은 특광시장, 도지사, 국장 안 나오는 거고 시장 군수는 누가? 도지사. 특광은 스스로 뭐 한다? 확정. 요것만 주의하면 돼. 그리고 날짜가 없어. 광역은 3년 안에. 근데 기본은 3년이나 숫자 없다. 요것만 신경 쓰고 오시면 돼. 그럼 이제 송부한다. 그러면 공고하려면 똑같아.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의할 거 3년의 기간 없다. 요거 하나 하고 특광일 때는 승인 없이 뭐 한다? 확정한다. 요거 신경 쓰면 돼. 그럼 공고하려면 원칙적 수립자가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 다음에 자 의견 며칠? 30일. 여기 30일 똑같이 나와. 대신에 요게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차이점은 그거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하나 배울 게 하나 뭐냐. 기초조사할 때 조사 측량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기본계획부터는 거기에다 뭐를 포함하라 이게 나와. 바로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하라. 요런 말들. 요게 추가되니까 요것만 기본계획은 주의하라.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문제 나오면 조사 측량 옆에 뭐가 들어가?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하라. 요거 나온다. 요것만 신경 쓰라고 그랬어. 광역에는 없어. 광역에는. 근데 이제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요런 지문이 공통으로 나와. 좀 이따 관리계획 가면 조사 측량하되 뭐하라?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 포함하라. 이 말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뭐에만 없다? 광역에만 없고 나머지 계획에는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요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거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먼저 할 때 나중에 이제 기억하시면 돼. 이걸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요걸 이미 실시했어. 그럴 때는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또 책에다 하면 좀 이따 체크하시면 될 거니까. 나머지 과정은 모두 똑같다 이렇게 설명드렸어. 자, 확인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 책에서 자 왼쪽에 수립 부분 쭉 설명돼 있고 오른쪽에 가면 수립 기준 체크 한번 하고 양괄호 2번. 아까 모든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체크하고.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수립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나와. 그럼 기초조사 공청회는 준용 그 말은 아까 광역하고 똑같이 한다 그 말이야. 그때 동그라미 2번 봐봐. 토지 적성 평가 등 써져 있나요? 시도나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그 다음 줄 바로 가로 속에 토지 적성 평가와 셋째 줄이야 셋째 줄. 그리고 그 줄 끝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뭐한다?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할 때 자 토지 적성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은 어디서부터? 기본계획부터 포함된다는 얘기야. 다만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은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미 그런 일을 했다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것까지.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똑같으니까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5번 번호 특광자가 들어갔을 때는 승인 없이 뭐한다? 확정한다고 써져 있지? 타이틀만 보면 돼. 타이틀만. 특광자가 들어가. 특자하고 광자가. 그럴 때는 승인 없이 뭐한다? 확정만 한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협의심의할 때도 똑같은 과정 날짜까지 나왔고 공고일람 읽었고 그것까지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오면 기본계획 정비가 나오는데 1번 타당성 검토가 나와.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요 말이 딱 나오면 원칙은 모든 기본계획이야. 공법상의 모든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지금도 기본계획이지. 그럼 나중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몇 년마다?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또 이렇게 나왔어. 몇 년마다? 5년마다야. 그러니까 공법에서 무슨 단어 들어가 있으면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를 주택법에서 물었는데 안 배웠다고 틀리지 말고 어디든지 공법에서는 기본자가 들어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도 예외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에도 있고 관리계획 있는데 왜 관리계획 예외로 돼 있느냐지.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근데 이 설명을 안 하고 기본 관리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라 이게 아니야. 원래 공법은 5년마다 검토하는 무슨 계획은 기본에만. 근데 관리계획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야. 아까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 시군에는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좀 있다. 반드시 위반해야 돼. 그럼 관리계획 위반되면 여기서 기본에서 검토를 안 했으니까 무슨 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대신 검토를 해야 돼. 그래서 예외로 무슨 계획이가? 관리계획의 검토 규정이 있다야. 원칙이 아니야 이게. 원칙은 무슨 계획에? 기본계획이 5년마다 검토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조금 있다가 기본계획은 수립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비구속이니까. 근데 이런 시군도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꼭 위반해야 돼. 왜? 관리계획 없으면 죽은 도시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자 관리 기본에서 검토를 안 했으니까 무슨 계획에서? 관리에서 검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로 틀리지 않도록 하실 거.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끝났어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책 26페이지에 가면 이제 관리 계획이 나와. 그런데 요 절차만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비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거하고 관리계 차이점이 뭔지 비교할 거니까 요것만 놔두시면 될 거예요.